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걸까요?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이 지금은 우리보다 낫다는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강영호 기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강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3단계 격상 얘기는 벌써 이미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의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네, 전국에서 800에서 1000명 이상의 국내 발생이 나타나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의 증가가 나타나면 3단계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등 7가지의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해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정부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3단계로 올려야 할 때 혹은 지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1.5단계, 2단계, 2.5단계 격상이 다 엇박자가 나면서 조금씩 늦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 3단계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려면 이미 지난주에 그런 조짐이 충분히 보였었고 800명이 넘어갈 것은 분명히 보였고 오늘 벌써 8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지표들도 전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주말에 올렸다면은 선제적이 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올려야 이 3단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방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제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예, 강 기자, 정세균 총리가 지금 최우선 과제는 병상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병상이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까? 네, 수도권 여유 중증 병상을 보면요. 서울은 1개, 경기도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인천은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중에서 증상이 개선된 이른바 준증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상을 옮겨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결국 정세균 총리 말에 의하면 병상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백 교수님, 일부에서는 그런데 병상은 부족하지 않다. 일부 병원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데려오기 싫어서 병원에 데려오기 싫어서 일부러 병상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데려오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죠. 감염병 환자들을 지금 일반 환자들이 있는 병상 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 의료기관과 방역당국의 협의에 의해서 병상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민간 전담병원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긴급한 수술이라든지 환자 수, 중환자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야만 가용 병상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빈 병상을 만든다 하면 그만큼의 보조를 해줘야만이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 병상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용 문제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없지만 사실은 그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병상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환자들을 위한 병상은 부족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강 기자, 그제부터 서울역 등 수도권 곳곳에서 지금 선별 임시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수도권 내에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이뤄진 총 13,629건 익명 검사에서 이 중 19건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이 17명, 경기도가 2명인데요. 나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택배나 콜센터 등 밀집 환경에 노출되는 고위험 집단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슬로바키아에서 전 국민 검사를 해서 감염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률이겠죠. 82%나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전수조사를 하면은 좀 많이 확진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근데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 슬로바키아는 545만 명이고 우리는 5,2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000만 명 단위의 시 단위라면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5천만 명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도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면 그 시차에 의해서 결국은 감염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처럼 취약지역 같은 데에는 전수검사를 함으로 해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봅니다. 수도권과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딱 정해서 한 지역을 정해서 전수검사를 하면 효과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강 기자.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 질병통제센터의 조사를 보면요. 오늘 0시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21.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19.16명으로 우리보다 적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더 이상 K-방역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데이터로 보면 그렇지만요. 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숨은 감염자, 숨은 확진자, 숨은 환자, 사망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 진단검사를 너무 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방역이라는 것은 세계의 유례가 없이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또 접촉자를 조기 격리하고 진단하고 또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치료를 함으로 해서 사망률이 1.35%에 불과하거든요. 예. 지금 한계에 와 있긴 합니다. 역학조사도 어렵고 의료체제도 좀 핍박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처럼 하는 방역이라는 것이 실제 방역의 통제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K방역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데도 인구 대비 검사 건수가 훨씬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보다 지금 훨씬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3,000명 이 정도니까. 영국은 NHS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진단을 받으러 가려고 해도 오래 걸리고 또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치료 받으러 가면 나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국은 전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급하고요. 이런 우리 같은 방역 통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봉쇄를 해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강 기자, 그 화이자 백신에 의해서 모더나 백신도 곧 승인이 날 것 같다고요? 네,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을 권고하면 FDA가 모레 최종 승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승인인데요.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얀센과도 계약을 현재 진행 중인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방역 당국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신이 도입돼도 나 당장 맞지 않겠습니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꽤 있어요. 네, 관련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질문한 결과 55.8%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성급히 접종이 추진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백신이 언제 접종돼야 하느냐는 조사에서는 53.1%가 해외 경험 등을 지켜보다가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백신은 언제 맞는 게 나을까요? 진짜로 우리 정부 방침대로 다른 나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맞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치라도 좀 빨리 맞는 게 나을까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걸립니다. 지금 임상 3상이 끝나면서 단기간의 부작용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접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부작용이 나올 거 아니냐는 문제거든요. 네네. 지금 며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데도 시작하고 일반 접종까지 가는데 한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1월 달 정도에 그 결과들을 보면서 2, 3월에 접종을 시작하고 4, 5월 정도에 끝날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이 과정대로 과연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그런 시나리오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코로나를 피해서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영호 기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